내가 이거는 좀 예전부터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유튜버로서 나도 뭐 몇 년째 유튜버를 하지만 이쪽 바닥은 돈 버는 수법이 너무나 단순해요. 이쪽 바닥에서는 그냥 부정선거만 얘기하면 떼돈 벌어.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막장 밑바닥을 보여줘야 이 주장에 동화가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인간이 선거 결과를 승복을 안 해야 되는 이 비겁한 추잡함이 일종의. 그리고 선거를 의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음모론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있는 팩트며 몸에 이걸 다 왜곡을 시켜야 되고, 드러나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지 부조화에 빠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건 알아도 나는 그런 주장은 안 한단 말이지. 난 그딴 식으로 돈 벌고 싶진 않았고 내가 뭐 돈에 궁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 부정선거를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너무 많은 단계를 걸쳐서 필터링이 되니까 부정선거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빡세다는 거야. 만약에 있었다면 이미 폭로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류의 어떤 유튜버 수준에서 그런 거대한 음모를 밝히기에는 지적 수준이나 팩트 체크 여부나 이제까지 왔던 정확도를 감안했을 때 예측력도 다 틀리는 그런 수준의 유튜버들에게 이런 거대한 음모가 밝혀질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물론 마음 같아서 나도 아프지. 선거 이기고 싶지. 근데 졌다고 이러는 거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우파적인 관점이 아니라 너무 좌파 운동권적이란 말이야. 우파라는 존재는 경쟁하고 패배를 승복하고 이겼을 때는 겸손하게 가고 졌을 때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분석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갖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인간이란 게 그렇게 해서 발전한다는 게 우파의 논리라고. 좌빨놈들은 그게 없어. 경쟁이고 뭐고 그냥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돈 뜯어줘. 부르주아들 돈 뜯어갖고 우리를 뿌려줘. 이건 경쟁이 없잖아. 우파는 경쟁을 하자는 거잖아. 그 경쟁을 승복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승복을 안 하면 그 승복을 안 하는 주장을 뭘로 채울 거야? 거짓말과 음모론으로 채운다는 거야. 거짓말과 음모론은 누가 하는 짓이야? 운동권, 좌빨, 공산주의 주로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보다는 일단은 선거에서 반성을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스스로도 칭찬해보고 못한 건 못했다고 분석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를 보완해 가야 돼. 선거라는 제도가 바뀐다고 순위가 바뀌겠냐? 이런 관점에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파라는 것이 성장 위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경쟁을 믿지를 않고 경쟁을 왜곡을 시켜서 경쟁의 결과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예 그 경쟁 자체를 부정할 거면 애초에 나오지를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와놓고 이게 부정하다고 얘기할 거면 자기가 1등을 했을 때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갖고 하면 그 양심은 믿어주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유튜버로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런 돈은 황교안이라는 인물의 정치적인 입지를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휘둘리고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갇혀버리는 정치인이 돼버린다고. 부정선거라는 걸 굳이 황교안이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그냥 싸구려 유튜버들이 하라고 하시고 황교안 형님은 오히려 더 큰 소재로 가셔야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뭐 땅 투기 의혹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너 민주당 놈들 땅 투기 어디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 더 넓은 소재로 이제 나가셔야지 왜 과거로 또 얘기하냐는 거야. 황교안 측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투표 조작 의혹이 있으니 검토하자. 안 돼요. 이거는 교관 형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전당대회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황교안 TV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투표 조작 빼박 증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를 보면 참관 결과 5초 간격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투표인 수가 10명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등 이유를 들어 조작 가능성이라고 주장을 했다. 황 전 대표는 과학적인 의혹이 있으니 캠프에서 찾아내서 내게 보고한 것입니다. 통상적이진 않으니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중앙선관위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및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치러졌다. 두 가지죠.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 대선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적도 있다. 대선 경선 탈락 직후에는 전산 조직이 의심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되기도 했다. 경선 투표소사. 황교안 유튜브 채널에 당원 투표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국민의힘 경선 투표 조작 빼박 증거라는 영상인데요. 여기엔 참관인으로 활동했다는 여성과 공정관리 전문가라는 남성의 집회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실시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업데이트 상황을 황교안TV를 통해 유튜브에서 생중계하자 당 기획조정국에서 중계는 불허한다.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황교안 측에게 제재를 가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5초마다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투표자 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5초마다 늘어나는 투표자 수가 50명, 40명, 50명, 40명 등으로 정확히 10배수로 나오는 현상을 발견했다면 이런 로또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투표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그 외에도 실시간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전체 공개하지 않고 각 후보 측 참관인만 볼 수 있도록 한 것, 모바일 투표 시스템의 본인 인증 과정의 허술에 대리투표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완전히 부정선거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50, 40, 50, 40. 여긴 20인데. 여긴 10이 아니라 20인데. 여긴 20인. 어쨌든 뭐 10자리 숫자로 이게 끝났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요. 그 의심, 의혹은 갖는 건 개인 자유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면은 또 본인의 이제 선거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선거에서 이제 나를 지지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황교안 대표님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선거라는 것에는 그 후보를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후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후보가 진짜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가 떨어진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란 말이야. 또 자기를 지지해준 당원들에 대한 예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경선 의혹이 있다보다는 제가 부족했다. 내가 부족했고 일단 선거 결과에서 나를 지지해준 분들 너무 감사하고 1등을 못해서 죄송하다. 다음엔 더 좋은 정치인이 돼서 더 좋은 기록을 내겠다. 뭔가 이런 어떤 자기 반성과 겸손함과 그리고 당의 어떤 이런 고생했던 수많은 그 선거를 위해서 물론 개입 논란도 있지만 또 당에서 그 선거를 위해 고생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뭐 이제 이 총선 때 졌을 때는 감정이 격하니까 그런다지만 이건 같은 당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당에 부정선거가 있다면은 과거에 4.15 총선의 부정선거도 그러면 그때도 통합당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좀 자중하자. 같은 당인데 우리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승복하는 거야. 왜냐면 이 결과가 뭐 영원하지 않잖아. 그래봤자 1년이나 가겠냐. 그래봤자 또 비대위 나오면 1년도 못 갈 지도부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승복하고 다음 선거를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가는 게 정치인의 숙명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1등 했는데 이준석 같은 애들이 갑자기 부정선거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서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파가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거는 좀 자중합시다. 예, 우리는 경쟁을 해서 그 승부를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승복하고 졌으면 다시 또 노력하면 되는 거고 기회는 계속 주잖아요. 이런 거에는 우파가 타협하지 말자. 의혹이 있는 건 알겠어. 그래 뭐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막 그 황교안 대표님까지 끌어와야 되고 막 이거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적절치가 않잖아. 황교안 대표만 죽이는 거라고. 진짜 의혹이 있으면은 제대로 된 시민단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시민단체가 후원금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 그 다음에 차근차근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중간 필터링의 전문가를 진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의혹 제기라고 하지만 그런 모범적으로 의혹 제기와 그걸 알아가고 사실을 밝혀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 좋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우기고 막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래버리는 식은 좌파들과 동급이 되는 거라고. 근데 뭘 우리한테 투명하게 밝혀주는 건 없어. 뭔가 모금을 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디 쓰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부정선거로 모은 돈이 어디 쓰이는지는 모르는데 부정선거를 어떻게 밝히냐는 거야.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투명하게 공개조차도 요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투표 과정의 투명성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누가 믿겠냐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투표를 더 악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알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 사회에 투명한 정의로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니들은 빠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들 말만 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정선거만 얘기해주면 그냥 어디 덜 떨어진 전응아 새끼라도 어디 좌빨 활동했던 쓰레기 새끼라도 존나게 돈도 주고 꽂아주고 만세 불러주고 영웅으로 만들어 놓는, 그래놓고 그런 새끼가 모금한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도 않는 이런 불투명한 구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밝혀지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유튜브 바닥에서 그런 걸로 후원금 모금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정선거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투명하게 돈을 우리 이번 변호사 선임했다, 이번에 뭐 어디에 얼마 썼다, 이번 어떤 강사님이 오신다,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끌고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결국에는 다 헛소리야. 유튜브 바닥 한두 번 속습니까? 이 바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에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완전히 좌파들과 비슷해지는 거고, 의혹은 풀리지가 않잖아. 반드시 여긴 투명성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사람들이 동화가 된단 말이야. 야, 저기는 그래도 양심적이네, 저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네, 들어보자 이러지.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서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할 거라면 그 사회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 그런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성을 지키는 과정을 갖추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부정선거가 됐든 그러니까 밝혀지게 됐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부정선거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망성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황교안 대표님 측이어서 보낸 건가요? 문자 한번 보죠. 국민의힘 경선에서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분, 투표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본인 명의로 투표가 완료돼 있다는 분 등 이상한 현상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건 또 이제 아까 데이터가 좀 다른 내용이야. ARS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분, 투표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본인 명의로 투표가 완료돼 있었다는 분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문자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전화 안 옴, 이미 투표됨. 간단한 설명. 황교안 캠프에서 연락 주시면 전화 드리겠다. ARS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대표 쪽, 즉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ARS의 참여율을 좀 많이 독려하셨죠.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는 못 믿는다 이거야. 못 믿으니까 ARS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황교안 대표 쪽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행동 강령이었어. 그런데 지금 저런 주장을 하는 거는 황교안 후보의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ARS 참여가 잘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근데 황교안 후보가 그런 저 정도 득표를 하신 거는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 황교안 후보는 진짜 3%도 못 받을 만한 했던 인물인데 8% 넘게 받았으면 이번에 많이 받으신 거야. 그거는 모바일 투표에서도 투표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 ARS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자체가 진짜 부정선거를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까지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제 부정선거로는 이제 총선도 끝났잖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총선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총선 합치고 이런 부정선거론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려면은 그 선거 과정의 감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뭐 길바닥에서 선관위 그 일하는 거를 막 막고 그 선관위 직원들이 뭔 죄가 있어. 걔네들 통 옮기는 거 막아놓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 다 잡혀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각자가 이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참관인 자격을 얻고 열심히 감시도 하고 그런 역할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좀 견제하고 감시하자, 이런 캠페인으로 이제 바뀌어야죠. 우리가 이 시간에 부정선거 뭐 이거 밝혀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러면 참 좋지. 그러면 정말 뭐 이준석 애들도 좋아하고 뭐 다 좋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의혹이 밝혀질 거였으면은 이미 다 털렸죠. 이미 몇십 년 전에도 그 홍준표 때도 저기 서청원 대표 때도 부정선거 아니냐 이거 뭐 열어보자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때는 대표가 또 사퇴도 하고 별일 다 있었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흑역사예요, 흑역사. 그러니까 좀 결과에도 승복을 하면 그런 멋진 우파가 됩시다. 그리고 교환 형님 이번에 많이 받으셨어. 잘 나오신 거야.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의혹 제기도 아주 멋지게 하셨고 황교안의 전문성이 잘 드러났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황교안 대표님 칭찬할 만하지. 누가 황교안 대표 꼴찌라고 무시합니까? 야, 잘 나왔다 이러고 아주 황교안 진짜 잘하더라 이러고 다들 황교안의 재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교환 형님을 또 이렇게 낭비시키면 안 되겠죠. 교환 형님을 좀 지켜주십시다.